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 특집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서 만났습니다. 공식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운했습니다. 회담은 조금 전에 끝났고 곧 관련 브리핑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현장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치권에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독감 증인 채택 불발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논란을 두고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여의도 소식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Thank our host at this important summit, President Lee of South Korea. He's a terrific person, and I'm going to be meeting with him this afternoon, and I look forward to that very much.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o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트레이드마크인 빨간 넥타이 대신 파란 넥타이를 메고 방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축혀 세우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Like to wear it right now. 이재명 대통령은 신라 금관 모형 선물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운했습니다. 훈장을 제작하는 데 금값만 무려 1억 3천만 원이 들었다고 알려지는데요. 황금빛 선물로 문을 연 한미 정상회담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와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지난 8월에 워싱턴에서 만났으니까 2달 만에 다시 만난 건데요. 조금 전에 비공개 확대 회담 오찬을 겸해서 좀 늦은 오찬이 됐죠. 오찬을 겸해서 회담이 87분 동안 진행이 됐고 지금은 종료가 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숙소인 경주 힐튼 호텔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반 트럼프 시위대의 돌발 시위에 좀 소동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국빈 방한으로 따지면 8년 만이라고 하고요. 트럼프 방한 자체는 2019년 이후에 6년 만이라고 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 오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예, 온 세계가 사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예. 첫 만남의 표정과 그리고 제스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남성 정치 지도자들은 넥타이 색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은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지지의 상징인 빨간색을 매지 않고 트럼프가 파란색을 메고 왔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예. 또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에 대한 그런 우호감을 나타낸 거 아니냐라는 예.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황금색 넥타이를 맸는데요. 이 넥타이는 특수 제작을 해서 또 훈민정음 문양의 그런 황금, 트럼프가 좋아하는 황금색을 매었기 때문에 예. 서로의 친밀감 그리고 첫 시작으로서의 배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푸른색 넥타이를 맨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네요. 혁신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트럼프가 그 서밋의 특별 강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정말 훌륭한 분이다. 예. 한국은 소중한 친구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예. 실제로 전 세계가 한국의 이룬 성과에 영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만큼 오늘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폭풍 칭찬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나름 인정해주는 그런 많은 발언들을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김기웅 의원께서는 어떤 장면에 주목하셨습니까? 마침 영상으로 나오는데요. 예. 무궁화 대훈장 이 부분하고 이제 금관 아닙니까? 신라 예. 금관. 금가총 금관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게 환영식 아닙니까? 네. 정상회담과 오찬하기 전에 환영식에서 어떻게 본다면 의장대 사열을 한 다음에 대표단 인사 교환 이후에 여기에서 보면 일종의 본인한테 주겠다는 선물 아닙니까?
선물을 정상회담이나 오찬 이후에 주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다는 건 예. 일종의 트럼프로 하여금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어떤 회담을 할 때 탑다운 방식이고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리 참모들이 만들어진 그 내용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의 어떤 기분을 조금 업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장치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가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는 냈지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딱 이름을 댔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관세 관련해서 빨리 뭔가 확답을 받고 싶다. 이런 압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저번 앞선 정상회담에 비해서 회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합의서가 없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대통령실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번에는 국민들이 좀 더 진전된 안을 보고 싶은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외교라는 거는 겉보기 등급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상회담 비공개 때는 좀 나름대로의 어떤 날선 내용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이 앞서 친교 그리고 선물 교환을 마치고 비공개 오찬 회담 전에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가 됐는데요. 그 장면입니다. 대통령 양국의 대통령 양쪽으로는 핵심 참모들이 앉아 있죠. 지금 화면 좌측으로 김용봉 전 정책실장과 또 비서실장 등이 보입니다. 이 모두 발언 이후의 모습은 모두 비공개가 됐고 과연 어떤 말들이 오갔을지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기타 안보 관련 북한 관련 논의는 어떤 것이 있었을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머지않아 브리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방송 중이라도 현장 연결해서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예. 무궁화 훈장은 미국 대통령에서 최초로 받는 훈장이기 때문에 예. 더 의미가 있다.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그런 예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예.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가 최초라는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겼기 때문에 예. 아마 관세 협상이나 아니면은 그런 한반도의 안정, 평화 이런 부분들이 회담 과정에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당연히 이 국익을 위해서 네. 최대한 협상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오늘 한미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사실 앞으로 주말까지 경주에서 정말 많은 소위 말해 빅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정말 국내적으로도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예. 그동안에 사실 공존과 협력이라는 이 태제가 매우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자 도생의 길로 전 세계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의 공무원들이 정말 몇 년 동안 해가지고 FTA라는 것을 맺었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금 관세 전쟁 그리고 또 자원 전쟁 최근에 히토류 문제까지 굉장히 부각되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특히나 핵심 광물이라든가 또 히토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이 공급망에 문제를 굉장히 크게 미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각자 도생의 삶에서는 과연 이 공급망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장국인 만큼 저는 우리의 국익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전 세계에 좀 드러내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잖아요. 예. 그럼 그 공존의 질서적인 어떤 메시지가 문구로 좀 통일돼서 발표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예. 한국이 의장국인 만큼 책임 있게 그러한 이 조율을 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경주 선언이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 의원님, 미중 회담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정말 국제 질서가 경주에서 어떻게 될지 가늠이 된다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 협정이 가장 큰 관심사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이 더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성과 자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국제회의에서 어떤 선언이 나오거나 특정 성과가 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G20 서울 정상회의 때도 합의문이 나왔지만 그 합의문이 100% 시행되는 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원래대로는 보통 협의가 잘 됐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상 간끼리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정상 간의 기자회견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지만 현재로서 지금 상황을 단순하게 낙관하게 보기엔 좀 쉽지 않은 여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보통은 이렇게 정상 간에 회담할 때는 배석자가 없이 어느 정도 정상들끼리 회의함으로써 결과가 도출된 상황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확대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다 참석을 했었고 대통령실에도 많은 인사들이 참여했었는데 결국 확대 정상회담을 했다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협의가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좀 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추론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무조건적으로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소인수 회담 또는 정상 간의 정말 통역만 배석해서 하는 그런 긴밀한 회담 형식은 없었던 것을 비춰볼 때 지금 김용 의원께서는 결과가 물론 낙관적이면 좋겠지만 좀 가늠하기 힘들다. 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건 모두 한마음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 정리해드리면 오후 2시 39분에 한미 확대 오찬을 겸한 회담이 시작됐고요. 오후 4시 6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방송 조금 전에 회담이 종료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인 경주 힐튼 호텔로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 넘어서는 만찬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또 다른 나라 정상 일부도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아마 한미 회담 결과에 대해서 아마 한 저녁 전에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면 바로 연결을 해서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펙은 바로 본격적인 무대가 펼쳐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 대표들을 만났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크게 웃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Yes, we are very excited about the potential here in Korea. We'll be committing to invest $5 billion in additional AI infrastructure here in the country to help grow that technology.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s very good to hear that. 예, 아마존 웹 서비스 측에서 50억 달러를 추가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무지하게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투자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각국 정상들이 또 기업인들이 이렇게 비즈니스까지 펼쳐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경주의 현장입니다. 다시 한미 정상 만남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저희가 영상과 음악 같이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아침에 김해공항에 에어포스 원 미 대통령 전용기가 내린 모습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강경화 주미 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비행기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리시겠지만 YMCA 그 노래거든요. 신영 의원님. 이것도 선곡에도 좀 신경을 썼다고 봐야겠죠? 상당히 신경을 쓴 거죠. 예. 사실 트럼프에 대한 의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노래, 특히나 트럼프가 본인의 선거 당시에 유세송인 영맨 하는 YMCA 노래를 예. 틀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친근한데 이것은 나의 그 로고송인데 라는 생각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또 내리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특히 강경화 장관 주미 대사와도 상당 오랜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 사실은 한국에 대한 그런 대외적인 아니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신뢰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에 귀국해서 내렸을 때는 사실 그런 노래가 나왔을 때 같이 팔을 이렇게 저으면서 약간의 춤을 추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 춤을 추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번 정상이 내릴 때마다 춤을 추면 그것도 가벼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트럼프의 SNS는 한국에 방문 동안에 캐나다와의 회담은 없을 것이다 라는 좀 강경하면서도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그런 에이펙에 충실하겠다라는 또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긍정적으로 우리 에이펙에서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YMCA 이 노래죠. 제가 뭐 방송 중에 노래를 다 부를 수는 없겠지만요. 그 노래와 또 뭐 무궁화 대훈장, 금관 모형, 그리고 뭐 각종 와인, 만찬 메뉴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협상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동맹 파트너니까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전에 공들이는 이유를 조금 더 진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미 사이에 중요한 의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관세 협상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톱다운 방식, 앞서 김기웅 의원이 잠깐 언급하셨겠지만 아마 곧 발표가 나올 수 있겠지만 김기웅 의원님. 네. 확대 비공개 회담이긴 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그럼 이 부분 이렇게 조정합시다. 뭔가 대승적인 결단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었을 가능성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뭐 사실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사인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교착 상태라는 건 신중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거에 현금인지 아니면 대출과 일종의 이제 담보, 공연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견이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를 외환을 뭔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75억 달러를 10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걸 원하고 있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250억 달러 8년 동안 해서 2천억 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투자 금액에 대한 사용처 그리고 이익이 났을 때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배분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도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름마가 타지지 않는 됐을 때 예. 의외로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안보적인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일정 부분 얻어내는 성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용 후 핵 연료 관련해서의 어떤 권한, 우라늄 농축 권한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어떤 진전이 있다면 일정 부분 관세 협상에서의 일종의 약간의 어떤 좀 조금 아쉬운 성과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것을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을 단계, 스테이지를 두 개로 나눠서 하면서 본인의 어떤 미국의 국익을 최대로 끌어올릴 전략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는 너무 에이펙에 마지노선을 기간을 여기에서 꼭 한다는 그 조급함이 도리어 트럼프한테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마냥 늦출 수는 없겠지만 에이펙이라는 이 시점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전략에 염두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낮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오늘 아침에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했던 발언을 먼저 듣고 나머지 패널 분들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Very important word. On this trip alone, I've signed groundbreaking agreements with Malaysia, Cambodia, Japan. Our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finalized very soon, like moments or very shortly thereafter. These 공식 입장은 여전히 지금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인 원칙은 국익 중심 이 원칙을 갖다 분명히 고수를 하고 있으니까 시점보다는 우리 대통령실은 시점보다는 국익 중심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는 그 다음에 오늘 낮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경주에 도착해서요. 곧 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해서 뭔가 시점을 두고도 이거 온도차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이동학 의원님, 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략 전술이죠. 그러니까 저것은 뭐 국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워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하는 것이 아마 내년에도 미국에서 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결을 이런 이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빠르게 좀 타결을 하고 또 국내 정치나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싶은 것이 아마 트럼프의 속내일 것인데 문제는 이게 동맹 국가이고 한국에 뭔가를 요구했을 때 한국이 다 들어줄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죠. 그렇지만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8년 동안 250억 불을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실제 이것들을 따져봤을 때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최대 따져봐야 20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175억 불 정도를 10년 정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줄래야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좀 설득시키는 측면들이 있고
또 트럼프가 오늘 에이펙 이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을 하면서 예. 매우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능력이 부족한 분이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농담 섞인 뼈 있는 농담을 던졌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협상단이 장관을 필두로 해서 협상을 좀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국익을 이 형해화시키지 않으면서 잘 지키는 협상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간이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현실적인 생각인 것이고 국민들 역시도 아마 뭐 굴욕적인 어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혹은 미래 세대의 어떤 착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속내를 다 들어주는 그런 굴욕적인 외교를 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어쨌든 정부를 믿고 좀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끌려가면 안 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감소가 20-30%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당장은 일반 국민에게 아무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고물상에 있는 분들이 고철을 팔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코스코라든지 그러니까 철강 업체가 고철을 안 사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에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죠. 지금 그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하루빨리 통과됐으면 바라고 지금 제가 예측하는 게 저는 사실 틀렸으면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 게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을 보시면 핵 잠수함 원료 공급과 그리고 방위비 인상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채찍과 당근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안보에서 가장 큰 핵 잠수함 원료를 요구했고 더 나아가서 방위비를 우리가 부담을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라든지 또는 일본에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방위비에서 무임 승차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 동시에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을 요구했던 거는 우리가 미국에게 좀 받아낼 건 더 받아내야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한미 관세가 생각보다 미국 요구 조건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걸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한 현실로 보입니다. 예, 참고로 확대 오찬에 대한 모두 발언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관한 언급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핵 무기를 장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이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핵 연료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을 우리가 구축을 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항해서 바다 안보를 지키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떨어지니까 수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고 배경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김기웅 의원 덧붙일 말씀 있으시죠?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서란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서가 강자와 약자가 서로 간에 어떤 협상을 했을 때 강자가 일방적으로 본인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트럼프 쪽에서 미국 측의 요구 사안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투자를 덜썩 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는 현금이 5%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현금이 사실상 100%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부터 간극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때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저번 정상회담 때 그게 안전장치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예, 신영 의원님. 예,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일본에서 사인을 하고 왔잖아요. 그만큼 일본은 쉽게 빠르게 사실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내부의 그런 후폭풍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정말 국익 중심의 그런 외교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도 에이펙이 열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외부의 압박, 다른 나라와의 그런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실용주의적 노선을 가지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남은 디테일까지도 챙기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홍보수석도 빠르게 타결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천천히 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반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기분이 좋고 정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은 이재명 정부는 아주 디테일하게 상대방을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사인을 못하는지 분명히 트럼프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의 통 큰 뭔가 협상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서명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외부의 압력에서는 또는 인내심에서는 충실히 국민을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강조하고 싶고요. 예. 특히나 지금 안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성과를 내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핵 잠수함에 대한 권한 확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일본은 그 우라늄에 대한 농축 이런 재처리 그런 권한이 허용돼 있거든요. 일본만큼 우리도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무리 관세 협상 단계에서도 이런 안보 관련한 이슈까지도 같이 논의하면서 예. 결국에는 국익을 위한 노력을 지지난하게 하고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후 4시 6분에 한미 확대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지금 이제 딱 1시간 지났는데요. 한미 회담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이었습니다. 오찬 메뉴가 공개가 됐는데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경주 햅쌀로 만든 음식, 그리고 미국산 갈비찜, 그리고 뭐 금으로 장식한 브라우니, 감귤 디저트 등이 선보였다고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출신이니까 뉴욕의 성공을 상징하는 서전 아일랜드 드레싱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아마 사실 뭐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딱딱할 때는 음식 얘기하면서 풀어가는 게 좋으니까 이래서 뉴욕을 상징하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을 이어가기에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경희 의원님 메뉴 선택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우선적으로 여기도 금이 빠지지 않나요? 예. 브라운인데 또 황금색으로 돼 있다고 하고 이게 보면 음식 가지고 할 때 예. 아무래도 우리가 취업 면접을 볼 때 밥 먹은 전,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과 점심 먹은 이후에 면접관이 점심 먹은 다음에 면접관이 점수가 후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속설에. 봐야겠군요. 네. 속설이 있는데 예. 그만큼 아무래도 뭐 먹다 보면 가벼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 관련해서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협상을 오찬과 같이 한다는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예. 다만 근데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소수가 모여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탑다운 방식으로서의 우리가 공을 들여서 트럼프를 마음을 사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그런 한 방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좀 그렇다. 왜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뭔가 트럼프 찬스를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결국은 나름대로의 트럼프나 아니고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한테 조금 받아갈 만한 것들에 대한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걸 다 줄 수 없다는 현실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을 거쳐왔기 때문에 눈높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인을 하고요. 5,500억 달러 하고 나서 그리고 특히나 AI 그리고 히토류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같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까지 정해졌습니다.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GDP 규모가 2.7배고 그리고 또 기축 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체력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기준점이 됐기 때문에 왜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흑자로 가져가는 금액 1년에 660억 달러 되는데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부터도 같은 어떤 관세를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첫 단추가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앵커리징 효과라고 하죠. 그 기준점이 일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고 아쉬운 거는 뭐 정권이 교체됐지만 그 전에 예.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의 어떤 팀이 관세 협상을 초반에 해놓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하면 그때 이어서 하면 좋은데 예. 그거를 협상을 못하도록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익 차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사실 가볍게 미국산 갈비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길게 풀어주셨는데요.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전 정부에서 사실상 이 뭐 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혐의가 있었던 분들이 예. 그리고 곧 정권을 내줄 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그런 협상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건 저는 의문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아세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를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도 불참을 하고 계속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보수의 정당에서 왜 자꾸 트럼프를 피하냐, 협상을 빨리 해라라는 듯한 그런 약간 채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3,500억 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500억 불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레버리지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다 합해도 지금 2,000억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가격도 깎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을 더 한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고 또 미래 세대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우리도 같이 협력적으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너무 채근하지 않고 지금 정부가 어찌됐건 뭐 내부적으로 무슨 다른 꽁꽁이가 있는 것 아니야? 만약에 그런 수를 쓴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부담도 정부에서는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분명하게 틀을 딱 정해놓고 이러한 틀 속에서 이 좋은 협상을 좀 잘 해내기를 계속해서 국민들과 함께 응원을 해주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북미 회담 가능성 하나만 짚어보고요. 백다 앵커에게 브리핑 넘기겠습니다. 일본에서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순간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그 언급이 지금 초점은 중국이라고 하면서 북미 가능성 좀 멀어진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국에 집중하고 싶다. 우리의 초점은 내일 만날 중국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미 회담 불발 사실을 알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가지신 그 큰 역량으로 전 세계 그리고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님이 대통령님의 그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씨앗이 돼서 한반도에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다. 예, 신영 의원님. 북미 회담은 이번에는 물 건너간 건가요? 많이 가능성은 이제 낮아졌다라고 봐야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불발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는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라는 것이고 트럼프도 30일 내일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면에서 미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페이스메이커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디저트에서도 피스라는 접시에 글자가 있었던 만큼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서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언젠가는 번개가 아니더라도 정기 만남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한반도의 온기 그리고 씨앗 그리고 앞으로의 평화의 물결 이런 말들을 통해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약간 실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대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번 에이펙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결국 미중 정상회담이었을 건데 그 포커스를 북한을 가지고 옴으로써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노벨평화상을 간절히 원하는데 북한과의 회담은 노벨평화상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이 아니라 다른 시기 때 했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괜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언급함으로써 그런 군부를 띄웠는데 그런 게 오히려 실책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북미 회담 또는 뭐 깜짝 만남이라도 짧게라도 회동이 있다면 한반도 분위기가 또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다만 또 북미 관계라는 게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글쎄요, 내일 오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일 오전에 아마 미중 회담이 있고 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여의도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미 회담 관련해서 브리핑이 나오면 바로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백다 앵커 나와주시죠. 오늘 여의도 경주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때 아닌 반반 치킨까지 등장했는데요. 대통령도 나가라고 했고
오전에 나오는 것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 오전에 불러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것 아닙니까? 뽀록 날까봐 지금 그것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국감이 치킨입니까? 반반 출석하게? 그러니까 이 김현지 한 사람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운영위에 언제 적절한 시간 정도를 출석해 달라는 정도로 갔으면 지금과 다른 결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석 불출석의 문제가 아니고 정쟁의 프레임으로 가버린 거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예, 여야 한 분씩만 이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출석 운영위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신영 의원님, 먼저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실제로 김현지 이 실장이 예. 안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다. 그리고 나갈 의지도 있었고 대통령도 나가라고 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뭔가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제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8일 불발됐다면 또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그 출석 시간에 대한 오전만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전일 다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조율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과도하게 공세를 했기 때문에 나갈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쟁화되는 거에 대한 그런 관리는 사실은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라도 나가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고 뭔가 얘기할 것은 얘기한다 그러면 의외로 운영이 국감에서 국민들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저는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지 총무비서관, 지금 부속실장이죠. 예. 똑똑하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부러진다고.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나와서 말씀하시면 되죠. 그런데 오전만 나올 수 있다? 뭐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으로서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지 않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부속실장 갔을 때는 공식적인 일정 수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일정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칭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예전에 결시가동 관련해서 카드가 있었는데 결시가동 카드는 결시가동이라고 써 있더라. 그런데 그거를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그거 없앴다. 똑같은 카드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수용자 관점,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용자 관점에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국민이 수용자입니다. 수용자 관점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급자 방식으로 우리는 오전만 나오겠다. 이거는 사실상 저는 오만스러운 태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잠깐만요. 더 들어볼게요. 오늘 국민의힘은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증인으로 부르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보시죠. 도대체 무엇을 묻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건 100일 남짓입니다. 이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그러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총무비서관 했던 사람까지 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왜 유일하게 김현지만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정부에서 청문회 할 때 증인 출석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비겁한 정권입니다. 발언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김미영 의원님. 토론서 이어가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너무 얄팍한 술책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오전 국감만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전이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감은 통상적으로 10시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시에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보통 관계 기간, 피감 기간에 모두 발언도 있고요. 안내 인사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사진행 발언까지 이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감 시작은 11시쯤 됩니다. 질의응답이 11시에 시작되는데 12시가 되면 보통 오전 국감은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감에 1시간 나오는 겁니다. 1시간 그걸 오히려 오전 오후도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출석 일자 시간까지 다 지금 본인이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감이 무슨 뷔페도 아니고 본인의 입맛대로 고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김현지 실장이 뒤에 뭐가 더 있구나라는 생각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실장이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나와서 증인으로 나오면 됩니다. 지금 11월 6일 날 운영이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그날 뭐 대통령 일정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11월 6일까지는 지금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국감에 나오셔서 충분히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들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앞으로 이재명 정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정권 내내 더 이상 이런 의혹을 더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출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동학 의원 반론 들어볼게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똑똑하지 않은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나와서 김현지 실장에게 제대로 된 걸 따져 물으려고 했었다면 운영위 국감에서 분명하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30년 전 얘기까지 다 끌어당겨가지고 기자들에게 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6개 상임위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대통령을 타격 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전략 전술을 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 타격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애초에 그런 지점들, 예를 들면 발톱 같은 것들 다 숨기고 진짜 운영위에 나와야 되는 명분은 국민의힘이 쥐고 있었잖아요. 그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이 녹봉을 먹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국회에 부르면 나와야 되는 건 너무나 원칙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본인들 스스로가 내팽개치고 정치적 공세로 갔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명분을 잃게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펙 열리고 있고 이 여러 21개 정상들이 와가지고 여러 이 다자 외교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국회에서 대통령을 상처 주기 위해서 야당이 저러고 있구나라고 이런 모습들을 쳐다보게 된다면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가? 보수는 원래 국익을 위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을 위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부합되지 않는 행동들을 이렇게까지 보인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국가적 위기다. 이런 거를 야당이 촉발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운영위 상황 봤고요. 과기부 우주항공청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오늘 종합감사에서는요. 언론사 간부 증인 퇴장, 또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을 향해서 국민의힘의 공세가 벌어졌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건 자체가 이렇게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자? 과연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겠느냐.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 청첩장 받았습니까?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님 축의금 냈습니까? 국감이 끝나고 나면 제가 지금 하신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하여 사실만 확인하여 페북에 올리겠습니다. 최 위원장 그 혼사 당일에 국민의힘당 소속 김성교 의원 아들 결혼식이 그 초상집이나 다름없는 양평군청 인근에서 열렸어요. 피감기관 화환들 줄줄이 서서 안에다 못 세우고 밖에다 세웠다고 합니다. 자, 필요하면 여야 전수조사 합시다. 예, 부동산 소유 현황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청첩장 관련, 결혼식 관련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왔네요.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뭐 하면 예. 전수조사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저는 뭐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감 기간에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내 사랑제에서 결혼식을 열렸는데 그때 처음에 나왔던 게 뭡니까? 계좌번호뿐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신용카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거 너무나 친절해서 대놓고 이거 긁어 모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니까 신용카드 그 란은 없앴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국민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최민희 의원께서 과방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인이 양자역학을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딸의 결혼식 날짜부터 잘 모른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통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혹스럽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축의금 내용을 보니까 100만 원 단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본인이 본회의장 하다가 걸린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돌려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따님께서 결혼하신 날짜가 지난해 8월이라는 겁니다. 430일 전에 결혼을 해놓고서 왜 결혼식을 또 하느냐? 그것도 국회에서 국감 시즌에
국회 사랑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더니 또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암세포로 비유하면서 갑자기 노무현 정신으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분이 지금 도리어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이거를 야당의 어떤 공격, 정쟁으로서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과방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일찌감치 결혼을 했었다 등등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실을 확인해서 페이스북에 국감이 끝나면 올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결혼식 취소와 관련돼서는 결혼식을 한 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아마 국회에 이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10월 달에 예약을 하려면 올해 7월 달에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는 올해 10월 달에 하기 위해서는 작년 7월 정도에 예약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그게 취소됐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나와서 그때 이 예약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 저 역시도 이걸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던 장소 그리고 시기도 저는 문제였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피감기관으로 애경사가 있었을 때 안 받았습니까? 이거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민희 위원장에게만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저는 뭐 김영란법도 있고 뭐 뇌물죄도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시던데 오히려 이것들을 피감기관은 절대 그 누구도 앞으로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동안 다 이용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와가지고 이 여당 맛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국민들 앞에서도 사실 나쁘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어떤 이 도덕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애경사, 피감기관들을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대안을 오히려 내놓고 이걸 통과시키자라고 얘기를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럼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논쟁의 결과가 국민들 입장에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연결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친현형, 김인영 두 분께 이걸 좀 여쭐게요. 오늘 아침에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 MBC 간부 퇴장 최민희 위원장이 그 사안이 있었을 때 당시에 전화를 직접 걸어서 어떻게 된 건지를 경위를 물었다. 그리고 국감 후에 지도부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정리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실제로 이 이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과방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드리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명하고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박수현 지금 대변인도 당대표가 실제로 경위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 자체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사안이 그래도 간단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적절한 대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100만 원씩 이런 축의금을 받는 거는 뭐 최민희 의원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관행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마치 최민희 의원만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그런 공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정리할 건 정리하자라는 면에서의 이제 지도부의 액션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예. 김영 의원님.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 중에 본인이 상임위원장인데 국감 기간 중에 본인의 자녀의 결혼식을 했는 사례를 저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감 이후에도 국회 결혼식장을 예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이 최소한 생각이 있었으면 국감 이후에 결혼식을 잡았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충분히 국감 기간에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익히지 않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뭐 어떤 할 말도 좀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계속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황당할 따름이고요. 거기다가 저는 박수현 의원님 그나마 괜찮으신 발언을 했지만 조금 더 아쉬운 거라면 지금 당장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송법을 총괄하고 더 나아가서 방송사를 모두 다 총괄하는 기관에 피감기관을 두고 있는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이 지금 이번 국감기간에 보여줬던 것은 본인의 방송사에 대한 언론사에 대한 편향성, 편견성을 드러냈거든요.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상임위원장 자리에 있는 분이 언론사를 총괄하는데 언론사에 대한 편견성을 드러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절대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예. 아까 김기웅 의원이 그 노무현 정신 언급한 글을 언급해서 이동학 의원께 이것만 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최민희 의원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는 그 언급을 한 페이스북으로 올렸다가 글을 내렸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 역시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 글은 한 번쯤 참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예. 아마 취지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풀려진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왜곡된 그런 것들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던 정치인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본인도 약간 지금 공세를 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부풀려지거나 혹은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측면 이런 것에서 아마 저런 글들을 쓰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장소와 시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특히나 국민들의 어떤 선출로 인해서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남들과 똑같은 것도 조금 더 축소하고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겸손한 자세로 공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 사실은 뭐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아마 당에도 부담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저러한 글보다는 조금 더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예, 최민희 의원 본인도 국감이 끝나면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겠다라고 했고 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사실관계 정리, 건의를 하겠다라고 수석 대변인이 말했으니까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김건희 씨 5차 공판 내용까지 준비한 게 많은데 한미 회담 이야기가 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끝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또 국내 정치권 이야기까지 국회 에이펙 정상회의 특위위원으로도 계시고요. 또 외통위원이기도 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현장 시작하셨을 때 전화 연결로 제가 인터뷰 한번 했고요. 예, 맞습니다. 직접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외교관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 또 에이펙 정상회의 특별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경주가 정말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좀 총괄적으로요. 이번 경주 에이펙의 어떤 외교적 또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인데 예. 20년 전에는 부산에서 열렸고 이번에는 조그만 경주에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경주는 우리나라 천년 고도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데라서 예. 그걸 알리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한국이 지난 12월 3일 계엄 내란 사태 겪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많이 추락했는데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라서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국가로 회복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오시고 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와서 예. 경주에서 할지 부산에서 할지 좀 명확하지 않지만 정상회담도 하지 않습니까? 예. 국제적인 시선이 주목되는 그런 빅 이벤트를 하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판이 커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요, 이제 항상 이런 다자회의가 있으면 선언이 나오잖아요. 경주 선언이 나올 텐데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싶은 내용이 자유무역 질서를 담은 경주 선언이 나오겠느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 이게 에이펙이라는 자체가 예.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 협력체로서 예. 자유와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한다. 그걸 확대하는 거를 좀 지원한다 하는 그런 경제 협력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쪽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오긴 했지만 에이펙 정상회담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데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담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CEO 서밋에 참석해서도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조하셨거든요. 예. 당연히 에이펙 회의의 성격상 그런 내용은 포함은 되겠지만 미국의 반대 때문에 수위에는 좀 조절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회담만 하고 다자회의에는 안 참석하니까 네. 경주 선언에는 자유무역 지수가 정말 담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예. 되긴 하죠.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또 에이펙에서 가지는 그런 위상과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죠.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여의도 상황을 좀 짧게 지켜보면요. 민주당에서 이 에이펙 기간만이라도 우리 무정쟁으로 하자라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바로 뭐 입틀막이냐, 뭐 입을 막겠다는 거냐, 물타기 하는 거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많이 아쉽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에이펙 경주 정상회의는 예. 정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그러한 대규모 국제 행사고 예.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한국이 이렇게 정상화됐다는 걸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예. 자꾸 정치적인 일들이 이슈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러한 효과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예. 많이 아쉽습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국가와 또 국민을 위해 생각해서 조금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여의도 이야기를 한 김에 예. 여야 정쟁 오늘도 벌어진 사안 중에 하나가 앞서 저희가 토론을 했던 최민희 네. 과방위원장 관련 내용인데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국감 끝나면 논란은 정리하겠다. 논란 정리하자고 건의하겠다. 지도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정리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슈들이 좀 부각되고 있잖아요. 예. 사실 국정감사 기간은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또 과거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가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정쟁적인 이슈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가려지니까 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결혼을 둘러싼 또 축의금을 둘러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의아심을 갖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한데 지금 이 국감 기간이라 아마 그걸 당장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번 주면은 국정감사가 끝나거든요. 끝나게 되면은 당에서도 그렇고 또 본인 스스로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면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예.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아쉬운 점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정리 관련해서는 그렇고 네. 지금 이 최민희 가방위원장의 이 논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최민희 의원이 언론의 공정 보도를 위해서 평생 노력해온 분인데 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민운동가로서 해왔던 건데 지금은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장이라는 아주 공적 책임이 큰 자리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국민이 바라보는 게 다르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외교 문제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경주 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머지않아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것 같은데 아직은 언제인지 시간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선물로 금관 모형을 선물했어요. 이거 정말 기술 좋으신 장인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후일 때부터 보도가 됐고요. 또 와인도 트럼프 아들이 하는 와이너리에 와인을 준비했다. 무궁화 대훈장 등등 정말 의전 또는 선물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런 외교의 선물,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외교에서 흔히 하는 말이 외교의 50%는 의전에 있다. 아, 그런가요? 예,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의전, 거기에는 이제 선물도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이 또 외교의 그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번에 금관을 선물했는데 사실 저도 에이펙 특위위원으로서 경주 박물관에 가서 그걸 보기도 했고 이번 정상회담 장소가 또 경주 박물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금관은 우리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국보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황금색을 띠고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잘 선택한 선물이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만족해할 만한 선물이다 생각하고 예. 이런 선물 선택이 상대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우냐는 또 외교의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도 한데 잘 예.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좋은 성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아까 네. 의전이 외교의 50%다. 뭐 이런 격언처럼 나머지 50% 예. 협상에 정말 그 치열한 그 말싸움 또는 뭐 논리 싸움이 있었을 텐데 한미 관세 협상 문제 타결 지금 이제 80분 정도 회담은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탑다운으로 뭐 두 정상이 정말 시원하게 뭔가 해결책을 도출했을지 아니면 뭔가 좀 남기고 다음으로 미뤘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게 하나는 안보고 하나는 통상인데 예. 안보는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통상이 관건인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또 저도 이미 정상회담 전부터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 한미 간의 통상 협상도 그 미국과 일본 간에 합의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할 텐데 예. 미일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제가 사실 정리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예, 이제 투자 규모 또 투자 자금의 운영 방식 그리고 이익 배분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들인데 예. 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 모두를 예.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합의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탄핵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금융위기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 정도로 우리한테 불리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보통은 거기에 맞춰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는 시간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겠다 그런 기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합의에 가까워지지 않은 것 같고 예. 앞으로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이나 뭐 일부 전문가들이 에이펙 계기로 타결될까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에이펙 계기로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상의 협상 같으면은 예.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 합의하려고 미국도 노력하고 우리도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투자 합의 문제는 워낙 중요하고 또 미일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양국이 조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정상회담하고 이제 합의한 내용을 또 발표를 했는데 예. 저도 자세히 보니까 일본이 이제 주로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예. 한 4천억 불 가까이가.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검토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실현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도 많은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 MOU를 서로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두 정상이 들고 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건 우리 정부에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다. 협상 기술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파악하십니까? 뭐 그런 점도 있죠. 예. 통상 정상회담을 하면 공동 합의문 같은 걸 발표하기도 하고 예.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개의 공동 문서에 여러 개의 문서에 공동으로 합의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발표한 건데 거기에는 그 투자 협력에 관한 사항도 있고 조선 협력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협력에 관한 합의 내용을 제가 쭉 검토해 봤더니 예. 우리가 하기에는 도저히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또 불리한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본 얘기를 했으니까요. 하나 더 여쭈면 그 오모테나시 전략이라고 해서 네. 일본 특유의 정말 상대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래서 어제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본에서 활동을 보면 정말로 친밀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뭐 도요타 미국에 생산되는 뭐 차를 이렇게 뭐 둔다든지, 네. 뭐죠 아베 총리가 썼던 뭐 도구를 준다든지, 황금 골프공을 준다든지, 뭐 우리도 물론 금관을 준비했지만 미일 간에 어제 일본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예. 개인적인 그런 성격이나 특성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때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을 만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일본의 이제 다카이치 총리도 그렇게 한 걸로 평가받고 있는데 사실 전 총리인 이시다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정말 아첨에 가까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주는 정상회담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일본에서 평가를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미일 간의 그런 통상 문제나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보면 결국 그게 큰 의미를 거두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워낙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분을 맞춰주는 정상회견은 필요하지만 그게 실질을 좌우하는 정도까지는 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경주에서 뭐 한중, 한일, 굵직한 양자 회담이 더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일정 내일이 유력하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가 별명이 여자 아베라고 해서 혹시 너무 좀 우경화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국내 정치권에서 우려도 있고요. 한일 회담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시바 전임 총리와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시바 총리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해주는 편이었고 신임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의 민족주의자들의 그 구미에 맞는 그런 언행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우려하는 건 있습니다. 이시다 총리하고 했던 그런 관계들이 좀 더 역행하는 건 아닐까. 근데 그 이번에 이시다 총리가 자민당의 총재로 뽑혔을 때 그래서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됐을 때 기존에 야스쿠니 신사를 많이 참배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자제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도 이시다 다카이치 총리도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부분을 고민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있는 거고 다만 다른 분야, 경제나 문야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강하게 피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일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이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에서 조우할 뻔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귀국하는 바람에 내일이 첫 단추인데 그 첫 단추가 어떻게 끼일까가 정말 또 많이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APEC 정상회의가 여러모로 참 우리나라 외교의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미 깜짝 만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우리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사실상 불발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불발됐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출국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나라에 오는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미 좀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앞에 그 흐름을 봐도 북한의 외상이 지금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상 간의 만남은 물론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날 때 2, 3일 만에 급하게 조율해서 만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준비 시간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좀 급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2019년 하노이 딜이 깨졌을 때의 그런 아픔도 있고 또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호전돼서 유엔 제재의 그런 압박도 덜 느끼고 있고 또 핵이나 미사일 무장력도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예측입니다만 다음 어떤 깜짝 만남의 계기는 뭐 언제쯤 또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기 힘들긴 하죠. 다음은 저는 예상하라고 하면 평양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해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론 여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김정은도 그걸 고민할 텐데 다만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거고
그렇지만은 저는 뭐 내년 상반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언론에 예. 귀국하는 비행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앞서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일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서라도 뭐 신호가 온다면 가능성이 정말 희박할까요? 뭐 제가 앞일을 예. 내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시점에서 내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기로 예정된 걸 고려한다면 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한미 정상회담만큼이나 아까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내일 미중 정상회담도 사실은 전 세계 언론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가 미중 협상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서 뭐 전 세계가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합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지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일단 내일 아침에 김해공항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얘기 듣기로도 미중 간의 시기와 장소 가지고 많이 밀고 댕기기를 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이번에 쿠알라룸푸르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이 통상 문제 책임자들이 만나서 예.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주요 지지 기반인 농업인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대두라든지 여러 농산물 중국에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데 그게 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희토류도 미국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애로를 겪고 있고 그런 면에서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시진핑을 만나서 좀 어느 정도 문제를 정리하는 게 국익상 또 예. 본인의 입지상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이 7년 동안 트럼프 2기를 준비해 왔다 할 정도로 상당히 준비도 많이 했고 또 입장도 강합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은 내일 만나서 예.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오늘 낮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APEC 서밋 연설에서 네.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내일 미중 무역 합의 타결하게 될 거다. 네.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뭐 이런 식의 발언해서 예. 기대감을 좀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대두 수입이나 또는 희토류 수출 제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좀 양보를 하고 예. 미국은 이제 관세 부분에서 100% 올리기로 한 거를 예. 양보하는 선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은 미국이 11월 1일부터 100% 관세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예. 11월 1일이면은 내일 모레 이제 2,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이 딱 그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데드라인이 이미 제시한 거네요. 예. 보겠습니다. 정말 계속 며칠 동안은 경주로 저희도 집중을 해서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경주에서요.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회담을 마치고 숙소인 힐튼 호텔로 돌아갈 때 네. 반미 시위대에 잠시 이게 좀 소동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반중 시위대도 지금 집결하고 있다고 하고요. 반미 반중 시위대.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죠. 예. 예, 사실 뭐 서구에서는 뭐 저런 정상회담이나 또 미국 대통령이 오면 그런 시위가 좀 있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반미 시위, 반중 시위 두 개의 큰 나라에 대한 시위가 같이 일어난다고 하고 예. 또 특히 이제 반중 시위는 혐오성 시위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계엄 내란 행위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추락된 우리나라의 국격, 위상을 올리는 그런 중요한 행사인데 여기에서 저런 모습을 그것도 혐오성 시위를 하는 모습을 해외에서 다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사진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힐튼 호텔로 갈 때 저지선을 뚫고 도로 쪽으로 들어온 경찰 저지선을 뚫은 반 트럼프 시위대 모습 경주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특히 혐중 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언론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할 텐데 예.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한중 관계 개선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특히 저런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나마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반트럼프시 미국 내에서도 많이 있으니까 어쩌면은 파장이 덜 클 텐데 중국에서는 저런 게 허용이 안 되고 저런 걸 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석이 국가 주석이 방문했을 때 단순히 반대를 넘어서 혐오하는 정도의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한다고 하면은 한중 관계 개선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우리 국가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25초 정도 남았는데요. 캄보디아 사태 짧게 여쭐게요. 지금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에 우리 범죄 조직들이 많이 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스캠을 벌여왔었고 그 조직원 내부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사망 사건이나 또는 감금 사건이 생겼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가서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와 우리 경찰이 합동 TF를 구성해서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또 체포하고 이제 송환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인신 구속 문제도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온라인 스캠 문제도 개선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또 좀 보도가 좀 줄고 잊혀지는 것 같아서 좀 잘 챙겨 주십사 여쭤봤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짧게요. 캄보디아 상황이 우리 국내에서 그동안 알려졌던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좀 문제가 됐던 그런 장면들은 대부분 범죄 조직 구성원들 간의 문제이고 일상적인 캄보디아 사회, 동포 사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특별히 위험한 게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쪽 교민분들 또 관광업 이런 피해가 가면 안 되겠군요. 지금 타격이 엄청나게 크고 낙인 찍혀서 또 고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극받는 면도를 끝내줘 구원투수 등판 저자극 면도 완벽한 쉐이빙 완벽하게 승리하라 슬릭 최강야구 플라보 기획 세트 잘 나가는 메뉴 전부 타 배민 푸드페스타 기대해도 좋다. 피곤해.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루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비타민 판매 1위 아루나민 골드. 일동 아루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사이사이 쏘이쏘이 점심과 저녁 허기진 사이사이 출출해서 간식 찾는 사이사이 쏘이쏘이 콩을 통째로 맛있게 구웠다. 사이사이 건강간식 쏘이쏘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이 행사에 정부 대표가 참석한 게 3주기인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사 직후 당시 정부 대응을 되짚어봅니다. 사고 바로 다음 날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재난관리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6일 만에야 등 떠밀리듯 어정쩡한 사과를 했습니다. 어쩌면 유족들이 국정 책임자로부터 참사 직후에 들었어야 했던 말은 3년이 지난 오늘에야 나왔습니다. 그날 국가는 없었다.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주에 모든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요 며칠이지만 참사 후 세 번째 10월 29일입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만드는 예측을 뛰어넘는 전율. 운전의 즐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이오닉 6N. 왜 다들 해통령만 찾는 거야? 거기서 왔으니까. 메이드 인 통영 해통령. 청정한 통영산만 깜깜하게 골랐으니까. 다른 육수와는 비교 못하지. 출신 성분이 남다른 육수 해통령.
국가대표, 대한민국 1위로 머물러선 안 된다. 한계를 넘고 또 넘어야 한다. 세계란 무대에서 국가대표란 이름으로 국가대표 디지털 자산몰에서 업비트. 바로 이어서 경주 현장에서 에이펙 특집 JTBC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11시 이태원 참사 3주기 특집 다큐 별들에게가 방송됩니다. 다큐 제작진이 가수 하림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특집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에이펙 특집으로 평소보다 30분 빠른 오후 4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